자, 삼각함수 그래프 부당원입니다. 여태까지 전부 다 이 그래프를 그리고자 여태까지 생쇼 다 암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릴 그래프는 y는 sin x라는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그릴 건데, 여러분들은 그리는 방법은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또는 이해 안 돼도 일단 그래프는 외우고 갈 거야.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사실 시험에도 안 나오고 별로 관심 없어. 그래프는 일단 외우고 갈 건데, 그 전에 그리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 자, 일단 내가 주어진 얘를 xy에 대한 x축 y축으로 지금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x축 y축. 근데 이때 이 x가 의미하는 건 사실 각을 의미한단 말이야. 각. 그치? 근데 도가 없으니까 사실 여기는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가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y는 그냥 값이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이놈의 값을 보기 위해선 사인은 좌표하고 동경의 길이에 의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좌표하고 동경의 길이를 보기 위해 원 하나를 딱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단위원 가장 기본이 되는 반지름이 1인 원을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때 이 x가 의미하는 건 우리가 사인 베이시도 어떻게 찾았어? 베이시도라는 동경을 그린 다음에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를 찾았잖아. 이 x가 의미하는 건 일단 각이라고. 동경을 여기다 딱 그려. x라는 값을 여기다 딱 그리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는 이 좌표가 어떻게 잡히냐면 r 코사인 x, r 사인 x로 잡히겠다. 아까 여기 세타 해가지고 보여줬지. 이 좌표는 코사인 x, 사인 x로 잡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러면 각도가 0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갈 때 내가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핵심은 이놈의 y좌표만 보면 된다는 거야. y좌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걔가 sin x의 값이 나오는 거야. y값이. 이러니 sin x라는 이 값은 이 y값을 내가 보고 싶다면 이놈의 각이 흘러감에 따라 y좌표만을 보면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0부터 x라는 각이 0부터 90도까지 1사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1사분면. 그러면 여기 x가 0부터 90도까지 2분의 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x가 0도면 y좌표가 뭐야? 0이지? 여기 찍히니까. 여기가 각이 0도면 동경이 이렇게 찍히면 y좌표가 0이지.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돼? y좌표가 증가하지. y좌표가 점점점 증가하지. 언제까지? 여기까지. y좌표가 1이 될 때까지 점점점 증가하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각이 점점 증가하는데 각이 점점 증가하는 게 x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점점 증가하다가 y좌표가 1일 때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얘가 1사분면을 그린 겁니다. 1사분면. 됐나요? 그럼 이제 2사분면 보면 여기서부터 각이 이제 다시 점점 커지는 거야. x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에 따른 y좌표를 보면 점점점 어떻게 돼? y좌표가 감소한다고. 언제까지? 0까지. 내가 2사분면을 그리면 2사분면은 파이까지를 그리는 건데 이놈의 y좌표가 점점점 감소해. 0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y좌표가 점점점 감소하는 거야. 0까지. 여기가 2사분면에 대한 얘기야. 됐니? 그 다음 3사분면 한번 그려보면 3사분면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니까 보세요. 여기 2분의 3파이 찍고 마지막 4사분면까지 찍어놓을게요. 자, y좌표만 봐. y좌표가 점점점 감소하죠?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죠? 점점점 감소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다. 얘가 3사분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 y좌표가 여기서 점점점 증가하죠? 증가하다 0이 되네. 증가하다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잘 생각해봐. 그 다음은 다시 1사분면 나오지. 다시 2사분면 나오지. 다시 3사분면 나오지. 즉 얘가 반복돼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 뭐가 나와야 될까? 여기 이 왼쪽은 얘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이런 거거든? 맞아? 그럼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는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지? 여기 나와야 될 건 4사분면이 나와야 돼. 즉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즉 어쨌든 한 바퀴를 돌면 1사분면에서 4사분면 가는 게 한 바퀴를 도는 거야.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한 바퀴 돈 다음에 또 돌고 계속 똑같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사인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오케이? 나 잠깐 놓쳤네. 망했다. 괜찮아. 그래프만 외워.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외워주시고 이에 따른 특징들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인이라는 이 값은 번호 달아줄게. 자, 사인이라는 이 값은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절대로 1보다 클 수는 없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대칭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칭성.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눠도 대칭이고요, 좌우가 대칭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대칭이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이 대칭입니다.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엄청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칭성.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렇게 똑같이 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다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함수, 기함수. 모르는 사람. 우함수, 기함수. 오케이, 우함수, 기함수 몰라? 일단 여기 써놓을게. 사인은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기함수가 뭐냐면요,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일단 오케이? 일단 나중에 정리해 주니까 일단 외워. 사인은 기함수야. 그럼 기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사인은 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특징이 뭐냐면, 사인은 원점 대칭 함수 기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fx를 sin x라고 잡으면 얘가 의미하는 건 sin 마이너스 x거든. 얘는 마이너스 sin x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보면 내가 봐봐, 여기 x를 대입하면 여기가 sin x가 나오죠. 맞나요?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는 sin 마이너스 x가 나오거든. 근데 이 값하고 이 값은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sin x는 sin 마이너스 x의 대칭일 수밖에 없어서 결론적으로 써보면 sin x는 이놈의 길이는 이놈의 길이하고 똑같아. 근데 이놈의 길이를 표현할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니까. 그래서 sin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sin은 기함수여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sin은 기함수여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얘가 sin의 특징입니다. 괜찮나요? 사진 찍고 필기. 필기는 이따 하시고 사진 찍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사인 그래프를 그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어떻게 그리냐면 헐 하나 빼먹었다. 자, 봐봐, 이런 간단한 얘기야. 사인은 이렇게 가면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반복되죠. 이런 걸 주기성을 갖고 있다 불러요. 반복되는 구간이 있다는 걸 주기를 갖고 있다고 부르거든. 그래서 사인이라는 건 주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기가 2파이예요. 2파이. 한 바퀴 돌면 반복된다.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선생님이 사인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왜? 그 다음은 이런 형태가 반복될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사인의 주기는 2파이가 된다. 앞으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쪼개줘야 되고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딱 이렇게만 그리면 돼. 따라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사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주입니다. 주기가 2파이 저것만 이따가 채워넣으세요. 계속 얘기할 거라 괜찮으니까 코사인 찍으면 돼. 자, 그 다음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좀 전처럼 완벽하게 막 이렇게 설명해서 안 그려. 그거는 정석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여기가 1사분면이고 아까랑 똑같아. 사인도 이렇게 절반. 포물선의 약간 절반의 형태가 각각의 사분면을 의미했단 말이야. 얘 여기가 2사분면이고 여기가 3사분면이고 여기가 4사분면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각각의 4분면 찍어보면 1사분면은 0도부터 2분의 파이가 1사분면이고 2사분면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그 다음 2분의 3파이, 마지막 2파이 이렇게. 사인 아까 최대값 1이었죠. 코사인도 최대값은 1입니다. 사인 아까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죠. 코사인도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태정아, 정신 차려. 자, 여기 왼쪽은 몇 사분면이 나와야 돼? 4사분면이 나와야 되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는 4사분면이 나와야 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출렁출렁 해가지고 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었거든? 지금 코사인이랑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 그래프예요. Y축 대칭 그래프. 이게 조금 달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부터라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도 대칭성.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성. 그래서 두 번째 대칭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뭐 x는 축대칭 이렇게 합시다. 축대칭 점 축.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기도 하고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세 번째 선생님 뭐 썼지? 우함수 기함수 썼죠? 자, 코사인 그래프는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가 뭐냐면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함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게 우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우와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와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그럼 아까 기함수는 뭐였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었거든. 원점 대칭. 그럼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이 마이너스가 빠져나왔단 말이야. 얘는 기함수는 이 마이너스가 길을 쓰고 빠져나와요. 짜증나요? 우와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우와 알겠니? 오케이. 기함수는 이 마이너스가 길을 쓰고 빠져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가 파생되냐면 사인은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아직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기함수고 코사인은 우함수야. 코사인의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우와 사라진다. 코사인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코사인은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 자, 주기는 뭘까? 주기. 승아야, 주기 뭘까? 반복되는 구간. 얘는 한 바퀴 돌면 반복되는 거야. 얘가 한 바퀴 돌면. 그래서 주기는 2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딱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갈게. 가는 게 아니라 쉴게. 자,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맞나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 두 개 형태가 어때? 비슷하지 않니? 이 두 개는 평행 이동시키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야. 평행 이동시키면 완벽하게 일치해. 그걸 우리가 이미 자, 그럼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냐면 내가 코사인이란 얘를 이 점을 2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똑같거든? 그게 증명이 돼. 여기까지. 자, 코사인이라는 그래프를 내가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사인 x라는 게 증명이 돼. 각 변환 공식에 의해. 각 변환 공식 쓰면 홀수 되니까 바뀌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4사분면이야. 얘가 뭐야? 사인 x야. 즉 사인하고 코사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 평행 이동하면 똑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오케이? 사인하고 코사인은 사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를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코사인 사진 찍고 좀 쓰시고. 자, 얘들아 바로 한다. 바로. 자, 보자. 지금 코사인하고 사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놈이라고 해서 사인하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부터 탄젠트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탄젠트 그래프입니다. 그럼 탄젠트 그래프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면 봐봐. 탄젠트라는 놈은 여기서 잠깐 볼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외우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 노란색이 코사인이고 이 흰색이 사인이거든. 그럼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의 y 값이 분모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노란색의 y값이 분모고 이 흰색의 y값이 분자야.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까? 1분의 0이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지점은 여기는 이 점 한번 볼게. 이 점 잠깐 보면 코사인이 0이고 사인이 1이지. 그럼 얘가 코사인이 0이고 사인이 1이야. 근데 분모가 여기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여기서는 코사인이 0이 돼버리고 사인이 돼서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탄젠트 90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삼각표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텐데, 그려보면 자, 탄젠트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세요. 삼각비표를 활용하면 얘나야 정신 차리고 언제나 박원진 뜨는 겨 일어나. 자, 봅시다.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일단 90도가 될 때, 즉 2분의 파이일 때는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삼각비표에서 알고 있듯이 삼각비표는 탄젠트가 점점점 증가한다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점 증가하는 이런 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값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점점점 가까이 가거든. 이런 놈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 탄젠트는 점근선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뒤에도 쭉쭉쭉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점근선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탄젠트의 그래프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이 하나의 4분면을 의미하고 여기가 2, 4분면을 의미하고 여기가 3, 4분면을 의미하고 여기가 4, 4분면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가 4, 4분면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가 탄젠트의 그래프라고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따른 4분면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이렇게 한번 찍어놓고 탄젠트의 그래프의 특징도 한번 보면 첫 번째,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있었거든. 근데 탄젠트는 범위라는 게 없어. 얘는 y값이 다 돼. 그래서 탄젠트 x는 모든 실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탄젠트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젠트에도 대칭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칭성. 자, 보면 얘는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인 것 같아.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인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대칭인 것 같아. 하지만 축에 대해서는 대칭인 게 있니? 없죠. 아까 사인이라는 놈은 이렇게 생겨서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왔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탄젠트는 대칭이긴 하지만 얘는 점만 가능해. 점 대칭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계시나요?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 이것부터 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에서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점근선. 그럼 탄젠트의 점근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점근선이 요거 x는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도 되지. 2분의 3파이. 그 다음 또 두 개의 4분면을 건너뛰어서 2분의 5파이도 되거든. 이런 애들이 다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근데 수학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잘 표시하지 않고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잘 봐.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씩 건너뛰죠. 파이씩. 그래서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n은 정수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가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놈이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그리고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주기. 자, 주기 보자. 자, 주기는 반복되는 구간을 이제 주기라고 부르는데 여태까지의 주기는 한 바퀴를 돌면 2파이니까 주기가 2파이였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면 이렇게 생긴 애가 2파이라는 애가 계속 반복되기는 해. 근데 자세히 보면 얘들아, 얘는 여기에 있는 얘랑 여기는 이러한 형태가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도 이런 애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주기는 반복되는 구간 중 가장 짧은 구간의 길이를 주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주기를 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얘가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주시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구강을 하기 전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해서 식단원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문제는 다 풀어주지 않고요. 선생님은 정확하게 기초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방법을 먼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자,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보고 싶냐면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이놈의 x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 범위는 0부터 4파이까지 라고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sin 이거 어떻게 푸냐면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지금부터 천천히 찾아볼 거거든. 그럼 왼쪽 sin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sin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 여기서 시작해서 요동쳐 이렇게 여기까지가 2파이 하나의 줄기였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4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한 번 더 요동쳐서 여기까지가 4파이 일단 여기까지 그리는 거야. 4파이.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분면을 띄면서 대칭성을 띄고 있다는 것까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구해보면 2분의 파이고 하나의 사분면 90도씩 가는 거야. 90도씩 2분의 파이씩 2분의 3파이 이렇게 일단 썼습니다. 그럼 왼쪽 그래프는 끝이 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면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지금부터 그려야 되거든. 그럼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어딨냐면 sin이라는 것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y는 2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집중해라. 이거 지금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여기에는 이 좌표와 여기에는 이 좌표와 여기는 이 좌표 저 4개의 x값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왜? 사인에 대해서 이 4개를 대입하면 걔네가 전부 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4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4개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제가 항상 1사분면에 있는 이놈을 먼저 찾는 겁니다. 1사분면에 있는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각이라는 얘기야. 예각. 첫 번째 1사분면에 있는 놈을 찾아. 이유는 예각이기 때문에. 그럼 예각은 중딩이라고 삼각비표를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삼각비표를 가지고 쟤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이 언제 2분의 1인지를 떠올려야 돼.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몇 도야? 30도란 얘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에는 이놈을 먼저 찾는 겁니다. 얘가 30도이기 때문에 얘가 30도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찾냐면 나머지는 두 번째 대칭성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대칭성.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좌우 대칭이 정대칭 막 대칭 난리치고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6분의 파이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만큼의 길이 또한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요거 이해되니? 요거 왜냐면 얘는 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6분의 파이면 이만큼이 6분의 파이일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만큼이 6분의 파이고 이만큼이 6분의 파이라는 얘기예요. 대칭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는 거야. 왜? 이만큼이 6분의 파이니까. 생각 묻혔어?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구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 값은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구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 값은 여기가 뭐야? 3파이지?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와. 그래서 그에 따른 x값을 찾아보면 6분의 파이 이거를 항상 먼저 찾고 나머지는 대칭성을 가지고 구한다. 됐니?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3파이 그 다음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7파이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한 가지 팁이 뭐냐면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구하면 하나의 주기가 끝난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여기에다가 그 다음 주기
2파이씩을 더해버리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다 2파이를 더하면 얘가 나오고 여기다 2파이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지. 왜? 그 다음 주기에 대한 얘는 그냥 여기다가 2파이만큼 평이 더한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삼각 방정식을 푸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은 뭐냐면 sin x에 대해서 이런 것만 바뀌는 거야. 이런 것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부등식.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sin이라는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내는 이거는 승화에 집중해. 그러면 이 y는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놈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부등식은요 x값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6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그 다음 얘는 6분의 11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17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근데 다시 여기보다는 큰데 아니 맞구나. 근데 여기까지 얘가 부등식을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맨 첫 번째 1사분면에 대한 값을 삼각비표로 구하시고 나머지는 대칭성을 가지고 구한다는 거야. 됐니? 이거 따라와. 자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 직접 연습해보면 되는데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4파이다. 이거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지금. 노트에다 직접 풀어.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삼각 방정식을 0부터 4파이까지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천천히 찾아보겠다고. 그치? 그래서 왼쪽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2파이. 됐니? 그럼 하나가 더 반복되니까 하나 더 반복되게 2파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각각의 4분면 찍어보면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코사인의 그러니까 다 기본 기초로 다 할 거 해야 돼. 코사인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y는 2분의 루트 3과의 교점을 찾겠다. 그래서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직선을 그려. 2분의 루트 3은 1보다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찍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얘가 y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내가 찾을 점은 요거 4개인데 맞니? 여기 뒤에 있는 이 두 점은 여기에다가 2파이씩만을 더해버리면 될 것 같고 줄이니까 따라와. 그래서 나는 이거하고 이것만을 찾겠다고. 됐니? 그럼 어떻게 찾기로 했지? 1사분면에서 여기는 이걸 먼저 찾는 거야. x값. 1사분면에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삼각비 표에서 찾아야 돼. 언제 2분의 루트 3이야 코사인이? 60도. 30도. 30도지. 맞아?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6분의 파이.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이만큼에 대한 길이가 6분의 파이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에 대한 길이가 6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만큼에 대한 길이는 맨 위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왔지. 여기 있다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얘가 6분의 파이란 얘기지. 이만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x값을 찾으면 x값이 맨 처음엔 6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6분의 11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부터 한 주기를 간 2파이씩 더한 6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여기서 하나의 주기를 간 6분의 11파이 더하기 2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삼각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됐어? 내가 삼각 방정식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얘들아 삼각비표를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나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외우고 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가 일단 가장 기본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연습을 할 거야. 봐봐.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퀴즈.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 이번엔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사인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보세요.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 사인이라는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사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된 여기까지? 그러면 각각의 4분면 찍어주시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최대값 최소값 표현해 주시고 사인은 최대값이 1이고 사인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요렇게자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답으로 내야 되는데 선생님 얘는 1사분면에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에 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니? 1사분면에서 예각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그대로 위로 대칭시켜. 엄청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칭시켜. 자 그럼 나는 여기에는 이놈을 구할 수 있지. 항상 1사분면이 핵심이야. 탄젠 사인이 언제 2분의 루트 3이죠? 60도 3분의 파이 이만큼이 3분의 파이라고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라고 저걸 찾아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파이겠구나. 위아래가 어차피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분의 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갔어. 여기 똑같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갔다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갔다고. 즉 답은 x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만큼이 3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삼각 방정식이 끝난 거야. 그리고 삼각 부등식은 얘들아 방정식을 풀주려면 부등식은 그냥 끝나는 거다. 왜요? 그래서 부등식을 못 푼다는 말은 사실 안 통해. 방정식을 못 푸는 거야. 내가 방정식을 풀어버리기만 하면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위에 있는 놈의 답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거 얘를 읽어주면 된다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 읽어주면 된다고. 그럼 답은 0보다 크고 아까 얘가 3분의 4파이였다고요. 얘를 못 구하니까 삼각 부등식을 못 푸는 거야. 정확히 구별해. 그 다음 여기서는 요거가 아까 3분의 15파이였다고.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방정식을 먼저 잘 하셔야지 부등식이 따라온다는 거지. 이게 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저희 조금 문제 바꿔볼게.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첫 번째는 플러스 어떻게 푸는지 알려줬고 지금은 마이너스. 그 다음은 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어진 이 사인이라는 놈은 얘는 얘를 3분의 파이만큼 평이동 시킨 거니까 평이동을 시켜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만남상 이러한 기본 꼴에 대해서 여기가 x인 이놈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있으면 머릿속에 맴돌아야 돼. 미나야 정신 차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 거야 얘들아.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고. 범위는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들아 이 말 잘 이해해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2파이거든? 구간의 길이가 2파이라는 얘기는 한 주기만큼 같다는 얘기야. 한 주기. 여기 한 주기만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릴 때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한 주기만큼 가서 끝나니까 일치해야 돼.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일치해야 돼. 한 주기만큼 갔으니까. 여기도 보면 0부터 2파이는 0부터 2파이 한 주기만큼 가면 딱 일치해야 돼. 끝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얘를 치환하기만 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sin t는 2분의 1이다. 이 문제 푸는 거라고. 이게 여기까지. 근데 t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sin t라는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건데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잘 그려. 근데 음수범위까지 있으니까 음수범위까지 일단 그려야 돼. 그리고 각각의 사분면을 표시하면 여기가 1사분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도 사분면 체크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를 체크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여기 있고 여기만 있겠지. 여기서부터 범위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끝날 때
끝날 때 여기는 이놈하고 일치하기. 그 다음 주기가 나오게. 그 다음 주기가 나오게. 이게 나오면 그 다음 똑같이 이거 나오게.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3분의 5. 됐나요? 난 이런 놈에 대하여 얘가 2분의 1이 된 애가 궁금하니까 y는 2분의 1을 쓱 그려. 그래서 얘가 관련 답은 얘랑 얘다라는 거예요. 됐니? 어떻게 찾아? 1, 4분의 내각으로 찾아. 사인이 2분의 1인 건 6분의 파이. 이만큼이 6분의 파이. 그럼 이만큼도 6분의 파이. 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즉 6분의 5파이가 된다. 됐니? 그러면 내가 구한 답은 뭐냐면 t가 6분의 파이, t가 6분의 5파이라고 구한 거야. 근데 실제 내가 구하려는 답은 t가 아니라 x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t 대신에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함으로써 내가 구하려는 x는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니까 2분의 파이고요.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를 하니까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하는 유형까지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방정식, 부등식의 전부야 얘들아. 10단원이 끝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못 푼다면 절대 뭐 정석에 대한 RP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똑같이 푸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를 배웠어요. 그 사인 그래프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하는 건 사인 그래프고요.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시작하는 건 코사인 그래프고요. 맞나요?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 이렇게 생각나는 거였어. 됐니? 자 그러면 맨날 똑같아. 기존에 있는 함수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평이동시키는 걸 배우거든. 또는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걸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여기 앞에 a라는 걸 담음으로써 이런 걸 배우는 거야. a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고 a는 음수면 어떻게 생겼고 a 값이 커질수록 폭이 작아지고 뭐 커지고 이런 거 맨날 배운다고. 사인, 코사인도 똑같이 그 그래프에 대한 원형을 배우고 얘를 평이동시킨다든지 a 배한다든지 이러한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천천히 가자. 자, 처음 알아볼 그래프는요. y는 2배 sin x라는 사인 그래프를 2배로 한 그래프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그럼 얘는 기존의 사인 그래프를 말 그대로 2배로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잘 봐. 그냥 사인 그래프. 주기에는 변화가 없어. 이유는 주기는 어떨 때냐면 여기에는 얘가 한 바퀴 돌 때가 주기야. 2파이가 주기야. 주기엔 변화가 없어. x가 0부터 2파이까지 가야 한 바퀴를 도니까 주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최대값이 원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최대값, 최소값이 2하고 마이너스 2로만 바뀌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2가 의미하는 건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한 놈을 배울 거냐면 sin EX라는 저놈의 그래프를 한번 볼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X 앞에 저 개수가 달리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주기라는 애가 달라져. 주기. 왜냐면 여기는 얘가 한 바퀴 돌 때가 주기야. 얘가 2파이가 될 때가 주기거든. 근데 얘는 x가 파이면 한 바퀴 돌지. x가 0부터 파이까지 가면 2파이가 되니까 한 바퀴 돈단 말이야. 이 주기가 파이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잡혀있는 거야. 삼각함수의 정의로 보면 여기는 이 각도가 2x라는 얘기지. 그럼 한 바퀴 언제 돌아 얘가? x가 180도일 때, 파이일 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좀 좁아지는 거야. 어? 좁아지는 거야. 그치, 좀 좁아지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얘는 주기가 변하는 거야. 여기는 이 x의 개수는 얘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주기가 뭐가 되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잘 봐. 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전혀 연관이 없고 주기만 달라지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바퀴 언제 돌아? x가 파이일 때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각각의 놈들은 어차피 완벽한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4분의 1배를 한 4분의 파이, 얘는 4분의 2파이, 얘가 4분의 3파이로 흘러가는 거야. 그럼 실제로 더 나아가서 여긴 얘가 1, 4분면을 의미하는 게 맞는 거야. 왜냐면 x가 0부터 4분의 파이면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1, 4분면이 맞다는 얘기죠.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얘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했냐면 주기는 2x가 2파이가 될 때 한 바퀴 돌 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기를 찾은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인의 전체 앞에 얘가 따라올 때랑 사인의 x의 결수 앞에서 얘가 따라올 때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는 사인 x-3분의 파이 이런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거거든.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사인을 그린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킬 게 아니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그냥 사인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 사인 이렇게 시작했다고 이렇게 먼저 그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원래라면 여기가 0,0이지 얘들아. 그치? 근데 걔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지? 여기는 이 좌표만 3분의 파이, 0으로 바꿔봐.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주어진 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0,0이란 말이야. 근데 걔가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얘가 3분의 파이만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즉 y축을 그려버리면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져. y축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뭔가? 두 개의 4분면에 갔으니까 여기가 파이를 더하면 돼. 파이, 3분의 4파이. 마찬가지로 두 개의 4분면에 갔으니까 3분의 10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3분의 7파이. 이해되십니까? 얘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됐니? 자, 그럼 마지막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한다. 요놈 처리하는 거 보자. 자, 얘는 사인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올린 거거든. 그럼 봐봐, 한번 보여줄게.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를 y축으로 이만큼 올리면 최대값이 3이 찍히고 최소값이 1이 찍히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그래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그려버리면 이 대칭성을 보기가 힘들어. 얘는 위아래가 완벽한 대칭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는 대칭성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y는 2라는 직선을 잡아. y는 2. 2를 잡아. 그 다음 거기다가 사인을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인을 더하면 여기서부터 사인 그래프 그냥 그리면 최대값이 3, 최소값이 1, 최대값이 3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사인 그래프 여기가 3,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얘가 뭐 0,0, 얘가 2의 8,0, 이구나. 0,2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이렇게 그린다고. 이란 애를 기점으로 사인이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거 총정리 잘 봐.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a의 사인에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런 그래프를 지금부터 해체하겠다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a가 의미하는 건 여기 보니까 이렇게 2배, 3배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위아래로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지. 위아래로. 여기 있는 이 a는 최대추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최대추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b라는 놈은 언제 한 바퀴를 돌았는지가 중요했는데 걔가 바뀌고 있는 거야. 얘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b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c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c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이 d가 의미하는 건 y축 평행이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최대값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최대값은 기존에 있는 d에다가 a를 더하면 최대값이겠지. 왜? 사인이라는 놈은 어차피 최대값은 a에서 마이너스 a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에다가 a를 더하면 최대값 아니야? 이랬니 무슨 말인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a에다가 d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최소값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얘가 최소값에 대한 표현이란 얘기야. 자, 주기 구하는 법 봐봐. 주기. 자, 주기는 얘가 언제 2파이가 되는지가 주기야. 얘가 언제 2파이가 되는지. 즉 주기는 b분의 2파이야. b분의 2파이. 따라오니? 근데 주기가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얘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놈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래프 y는 d라는 애를 먼저 잡고 얘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에 따라 사인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사인의 그래프.
근데 여기가 A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A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위아래로 A만큼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그래프 끝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사진 찍고 지금 마찬가지로 필기할 시간 좀 줄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필기할 거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봅시다. 주기함수의 표현. 자, 주기함수가 뭐냐면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기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은 주기가 2파이,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이렇게까지. 됐니? 근데 주기함수를 일반적으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야. 주기함수를 10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값이랑 x에다가 p만큼 더한 그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여기는 조금을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이만큼의 그래프랑 전부 다 p만큼씩 평이동시킨 이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똑같다는 얘기네. x값이랑 x값이 p의 값이 똑같다. 그 말은 얘는 주기가 p다라는 거예요. p라는 만큼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p남수를 의미합니다. 주기가 p남수.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쟤는 주기가 p남수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가 p남수의 특징이 뭐냐면 주기가 예를 들어서 2야. 주기가 2야.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내가 f1이라는 값은 주기가 2면 거기다가 계속 2를 더해도 식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주기가 2면 2씩 떨어지면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2씩을 계속 더해도 되고 반대로 2씩 계속 빼도 값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가 주기함수의 특징이에요. 주기가 1이면 1씩 더해도 값이 안 변하고 1씩 빼도 값이 안 변하는 거야. 이 등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우리가 사인 400도라는 거 구할 때 사인의 주기가 2파이야. 이제 선생님이 사인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360도 빼도 되지? 라고 했는데 사인 사실 주기가 2파이거든. 360도. 그러니까 이 주기를 아무리 더해도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360도를 아무리 더해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대세가 무슨 말인지? 그럼 탄젠트 보면 탄젠트. 자, 3분의 뭐 8파 이런 거 한번 볼게.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뭐지? 파이지.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얘는 파이씩 아무리 더해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얘를 탄젠트 파이를 두 개를 빼버려서 이렇게 봐버리면 좀 더 편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얘가 주기함수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표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대표 문제 644, 648, 651, 654 이렇게 4개 풀 건데 여러분들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문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고 계세요. RPM 대표 문제 선생님 지금부터 쭉 풉니다. 앞에 두 문제 한번 먼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44번 문제 보면 fx가 굉장히 조금 드럽게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주기가 p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주기가 p인 함수는 p씩 계속 더해도 p씩 계속 빼도 어차피 값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fp를 구하라고 했지만 저기다가 p를 뺀 f형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주기가 p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0을 대입하니까 답은 사인 0 더하기 코사인 0 더하기 탄젠트 0. 그럼 얘는 삼각비를 모르면 또 못 푸는 거야. 오케이,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탄젠트 0은 0. 삼각비 표 기본 맞고요. 선생님 삼각비 까먹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그래프를 떠올려. 그래프. 자, 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지? 맞아. 그럼 탄젠트 0은 0, 코사인 0은 1, 사인 0도 0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삼각비 표하고 삼각비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648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해체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문제 해체할 거예요. 자, 일단 이놈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빠르게 구해보면 최대값은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돼. 최대값은 2-1, 최소값은 -2,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 주기 보자. 자, 주기는 x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 얘가 주기와 관련이 있는 거야. 주기 외웠어야 돼. 절대값 b분의 2파이 또는 얘가 한 바퀴 돌 때 2파이가 될 때가 주기.
이해되세요?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분의 2파이에서 주기는 파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얘는 이 6분의 파이를 어떻게 읽어야 돼? x축에 대한 평이동을 읽어야 돼. 그럼 x축으로 그냥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니? 아니지. 평이동 정확히 읽을 거면 x로 묶어서 2로 묶어서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갔어야지. 그치? 얘는 평이동으로 읽으면 x축으로는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일단 틀린 답은 5번입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자고, 그래프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핵심이야. 이게 y는 마이너스 1을 그려. 됐니? 그 다음 사인 그래프를 그 위에 얹어. 사인 그래프 그냥 얹어. 이렇게 얹어. 사인 그래프 얹어. 따라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여기가 2야. 그러면 위아래로 이만큼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니까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다가 2를 더한 1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요, 마이너스에다가 이만큼을 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원래라면 여기가 0,0이야. 맞니?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1로 바뀔 뿐인 거야. 이해돼? 자, 마지막 주기 체크. 자, 주기가 몇 파이야? 주기가 파이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만큼 흘러갔다는 얘기가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이 좌표는 12분의 11파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기, 이 모든 그래프를 의미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것들 지금 이건 뭐 필기 당연히 하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자, 따라와. 자, 필기하셨으면 옆에 651번, 654번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놈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먼저 빠르게 구하고 갈까? 동빈아, 최대값은 뭐죠? 최대값 여기 2 마이너스 1 1이죠? 승환 최소값 뭐예요? 마이너스? 왜 1이야? 왜 2야? 마이너스 3. 여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을 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됐니? 그 다음 얘네 주기는 뭐죠? 절대값 b분의 2파이죠? 그러면 절대값 2분의 1분의 2파이 하면 되지? 주기는 4파이야. 따라와. 그 다음 여기는 요거 평이동을 읽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x-3분의 2파인가? 이렇게 되겠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원진아, x축으로 얼마만큼 평이동 있어요? 이거 평이동 모르나? 몰라? 그럴 수 있지. 자, 여기 얼마만큼 평이동 있어요? x축으로? 오케이, 3분의 2파이만큼 평이동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 이해돼? 이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래프 그리는 거 한 번 더 연습하자고요. 자,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 코사인의 그래프 처음 시작점이 0이란 말이야. 여기가 0,0이었다고. 0,1 이렇게 그려. 괜찮으니까. 됐니?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0,1이야.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여기 이씩 파동치고 있는 애인 거야. 이씩. 여기가 이씩 파동치고 있는 거야. 이씩. 이씩 파동치고 있는 거야. 그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1인 거고 여기다가 1을 더한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다가 2를 뺀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원래는 여기가 0,1인데 x축으로 3분의 2파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얘가 3분의 2파이, 사실은 0이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 2가 미안 3분의 2만큼 평이동하고 마이너스 1만큼 하니까 미안
자, 얘는 봐봐 얘들아. 어떠한 그래프를 이렇게 평이동 시킨 거냐면 y는 2배 코사인 2분의 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평이동 시킨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이렇게 평이동 시킨 거죠. 이러한 그래프를 평이동 시킨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0,1이 아니라 0,2야. 애초에. 왜냐면 얘는 0,2에서 시작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2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가 0,2입니다. 걔를 이렇게 평이동 시키니까 3분의 2 파이, 1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주기지. 자, 주기는 4파이였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에 대한 길이가 4파이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4번 파이, 0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 0을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파이, 0을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자, 4번 넘어갈 겁니다. 자, 654번 마찬가지로 주기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주기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주기.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라에다가 별표. 라에다가 별표.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탄젠트라는 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요. 지금 하면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하는 것 같아.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래프 떠올라야 돼. 그 다음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씩만큼 더하면 얘가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나는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는 얘를 a라고 치환하는 거야. 또는 큰 x라고 한번 치환해볼게. 그러면 나는 3배의 탄젠트 x 플러스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라는 거거든. 이놈의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요거 알고 있으면 돼. 여기가 이렇게 치환만 된 거야. 이렇게 치환만. 그럼 난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는 2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속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2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외우고 있어야지 치환해가지고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이 x가 이렇게만 바뀐 거야. 이렇게 못생기게만 바뀐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2분의 파이 지워지고 x는 2분의 n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치환을 통하여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는 거지.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는 점근선이 왜 치환하면 똑같아요? 자, 얘는 점근선이 봐봐 얘들아. 점근선은 y축으로 평이동한다 한들 위아래로 왔다 간다 한들 점근선이 바뀌니? 안 바뀌지 않아? 얘하고 얘는 점근선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세배를 하고 위로 쭉 세배하고 1로 더해 1만큼 평이동해 점근선하고 관련 없어. 오케이? 시험만 하면 답이 나온다고. 됐습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 저런 것들 하나하나 밑에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요. 자, 657번 660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657번 660번 해봅니다. 자, 657번 봅시다. 자, 일단 최대값이 4라고 나왔으니까 최대값을 써보면 절대값 a 더하기 b가 4다라는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되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식을 써보면 f-3분의 파이가 2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이렇게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가 2분의 3이다라는 식 하나가 또 하나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가 사인 30도 즉 2분의 1이어서 2분의 1 a 더하기 b가 2분의 3이 나오고요. 자, 여기 봐봐. 절대값 a를 풀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래.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사라지죠. 즉 이렇게 써놓고 두 개 연립하면 끝이야. 어디서 헷갈렸는지 한번 봐봐. 그냥 대입했어. 그리고 여기까지 배웠던 거 활용했어. 오케이? 끝. 연립하면 a만 나오죠. 됐습니까? 자, 옆에 볼게요. 승아야, 잘왔다. a가 뭐예요? 네, 근데 여기 2하고 마이너스 2네? 그럼 a는 뭐야? 죄송합니다. 용균아, 이 a는 뭐야?
2.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문제에서 음수라고 나왔으면 마이너스 2라고 체크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A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더하기 0이 있는 거야, 뒤에.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여기를 기점으로 y는 0이라는 여기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20 파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마 이슈 하나겠죠. 이래세요. 근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는 일단 2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괜찮니? 그 다음 예나야, 이놈의 주기 혹시 보여요? 주기? 여기서 주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죠? 맞나요? 주기가 뭐란 얘기야? 파이란 얘기야. 따라와. 그러면 이놈의 주기를 어떻게 구하면 저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걔가 파이란 얘기야. 따라오니? 그러므로 b는 뿔마 2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서 또 b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b는 2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본의 추출해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헤매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c를 어떻게 볼까? c는 평행이동 읽어줘야 되잖아, 얘들아. c는 평행이동 읽어줘야 된다고. 그럼 잘 봐. 주어진 얘는 9배의 사인 2x-c라는 애인데 이 c를 평행이동으로 천천히 읽어 나갈 거라고. 그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면 x축으로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원래라면 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0,0이죠. 원래라면. 맞나요? 근데 걔가 4분의 파이, 0이 됐네.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그래서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2분의 c가 4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평행이동 정확하게 지금 구분 지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c는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 있는 마찬가지로 두 문제 풀어봅시다. 664, 668. 자, 이 문제는 바로 갈게요. 일단 668번은 여러분들 그냥 저 위에 있는 찌꺼기 아래로 이동시켜서 직사각형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되니까 패스하고요. 664번을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자, 보세요. y는 sin x라는 좀 업그레이드 하자. 자, 이놈의 주기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볼게. 이놈의 주기는 우리는 알고 있어. 주기는 파이가 되겠지? 절대값 b분의 2파이를 하니까 주기는 파이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면 파이만큼 간 거야. 이만큼 가면 파이만큼 간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가 나오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이놈의 그래프를 잘 보면 얘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이 y값이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 음수의 y값을 다 위로 접어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바로 접어 올려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가 파이였고 여기가 2파이였어. 자, 근데 주기는 일반적으로 말하길 반복되는 구간에 대한 길이긴 한데 반복되는 구간의 가장 짧은 길이를 주기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는 이만큼씩 반복된다고 보는데요. 선생님 저는 2개씩 반복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주기입니까? 이게 주기입니까? 가장 짧은 애가 주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만큼 반복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주기는 가장 짧은 길이기 때문에 이만큼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놈의 주기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즉 절대값을 전체에 씌우면 절반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서 천천히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 일단 여기는 이놈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하니까 주기는 5분의 2파이입니다. 그럼 이놈의 주기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탄젠트의 그래프가 애초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맞아? 근데 걔를 접어 올렸어. 왼쪽도 한번 그려줄게 보기 좋게. 이걸 접어 올렸어. 절대값이니까. 그럼 접어올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반복되는 거였어. 근데 지금도 접어 올린다는데 이만큼 반복되는 애가 똑같다는 거지. 주기가 절반이 돼 안 돼? 안 돼. 주기는 똑같은 거야 얘는.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접어 올리더라도 똑같은 구간만큼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놈의 주기를 구하면 되니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탄젠트의 주기 파이를 써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가 a분의 파이가 되니까 a는 2분의 5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얘는 접어 올리면 주기가 바뀌어. 하지만 얘는 접어 올린다 한들 애초에 점근선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점근선까지 길이가 이게 주기란 말이야. 이게 주기라고 해요. 따라오세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671번. 각변환 있어. 각변환 공식 오늘 그렇게 천천히 한 거 써주시고 678번. 678번. 치환. 오늘 했던 유형이고. 치환. 자, 그리고 682번. 어떻게 푸는지 간략 소개. 682번. 봐봐 얘들아, 우리가 최대 최소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인에다가 이동하고 접어 올린 다음에 대칭 이동하고 더하기 k만큼 편 이동해야 돼. 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단 중요한 거, t라고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옵니다.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항상 고정적인 범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치환을 하면 주어진 내는 절대값 t 플러스 2 더하기 k가 오고요. 이놈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k고 위로 뾰족한 이런 그래프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최대치도를 따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그래프 복습한 거고, 꼭 영상 보면서 방정식, 부등식도 복습을 하시면 얘를 똑같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늘 시험 잘 보시고. 자,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크게 다음에서 따라오세요. 자, 뭐냐면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 자, 보자. 일단 원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에는 이미의 좌표를 p라고 해서 얘를 x, y라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반지름은 1이라고 한번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을 r인 원으로 한번 고정을 했을 때 이 p가 이루는 동경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이때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정의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로 정의가 됐고요. 사인 세타라는 것은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로 정의가 됐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 x 좌표를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이미 x 좌표이기 때문에 x를 r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y가 어차피 저놈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 y 좌표를 r 사인 세타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 좌표를 x, y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세타가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세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어떻게 될까? 똑같아. 왜냐면 세타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x, y라 하면 주어진 얘는 정의 때문에 바뀌는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니? 즉 x는 어차피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어차피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이 세타가 이루는 이 각이 동경에 대한 각이기만 하면 여기에는 이 좌표는 무조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일단 좌표가 설정이 된다. 이거는 개념이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이거 좌표 설정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잘 봐. 이 각각에 대한 각을 모두 10등분에 따라 해서 10등분. 그러면 일단 10세타가 360도니까 우리는 세타는 36도라고 일단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36도씩 지금 다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P2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동경이 이루는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r이 1이니까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 다음 각은 이만큼인데 지금 전체를 완벽하게 10등분 한 거니까 얘는 2세타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2세타가 되기 때문에 P3의 좌표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P4의 좌표는 여기 3세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주르륵 가면 이제 규칙성이 보이는데 여기가 3이면은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에 세타 붙이면 돼. 그럼 여기에는 P10이라는 또는 P7이라는 이놈의 좌표는 뭐 코사인 6세타, 사인 6세타 이런 식으로 잡아버릴 수 있다. 이게 일단 먼저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계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사인 세타부터 사인 10세타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y좌표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야. y좌표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야. 자 근데 보면 y좌표는 얘하고 얘가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 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y좌표가 대칭, y좌표가 대칭, y좌표가 대칭인 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2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즉 y좌표를 다 더하면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y좌표라는 얘기야. 이 y좌표가 2면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거라고 얘기야. 그래서 다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야. 개념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 텐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쭈르륵 가서 코사인 10세타가 있어. 그러면 그냥 한번 찍어봐. 뭐 같아? 0. 그래 0. 0 맞아.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뭔데? x좌표들을 다 더한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이 x좌표는 여기 있는 이 x좌표에 마찬가지로 뿔마로 대응이 되는 거야. 여기가 뭐 2분의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죠. 다 더하면 결국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 사인을 다 더해도 0이고 코사인을 다 더해도 0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사실 노트패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 그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삼각함수의 좌표를 잡는 방법과 그에 따른 각각의 좌표의 합. 오케이? 사진 이따 찍어. 자 그러면 일단 1번 답은 그냥 0이라고 처리하면 되고요. 2번 답을 보면 여기를 보니까 홀수를 다 갖다 썼어. 홀수를. 여기를 보니까 짝수를 다 갖다 쓴 게 아니라 10세타는 남아있지. 10타는 지금 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아는 게 뭐냐면 이 둘을 더하면 자 문제가 뭐냐면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될까? 이 둘을 더하면 a에서 이 둘을 더하면 코사인 10세타가 있으면 얘가 1이지. 그치? 미안 다시 얘들아. 요걸 다 더하면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9세타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세타부터 코사인 9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내가 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잡아보면 이 둘을 더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코사인 10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따라오십니까? 여기? 그럼 얘가 a 더하기 네모가 된다는 얘기야. 이 네모를 a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36도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60도가 되고요. 따라오십니까? 360도는 0도랑 똑같다고. 어차피 한 바퀴 돈 거니까 0도랑 똑같다고. 따라오니? 그럼 코사인 0도가 뭐지? 1 이렇게 삼각비표로 외워주셔야 돼. 코사인 0도는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a 더하기 네모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네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입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됐나요? 사진 찍고 이따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유제 7-18번 문제 보시고 알파의 동경과 베타의 동경이 yx의 대칭이다. 과제를 어느 정도 고민해서 해온 사람들만 지금 말이 통할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얘는 부동경에 대한 위치관계고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일단 부동경을 그리고 식을 그냥 끄집어낸다. 그랬어. 부동경을 그리고 식을 끄집어낸다. 식을 찾아낸다.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러한 동경을 여러 가지 봤단 말이야. 이것도 사실은 정리해줄 거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그냥 정리를 안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동경을 내가 그려야 되는데
알파 베타에 대한 범위가 지금 없단 말이야. 몇 사분면인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려. 선생님은 보기 이렇게 1사분면 한번 그려볼게. 내가 알파에 대한 동경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근데 베타에 대한 동경은 yx 대칭이니까 일단 yx를 쭉 그려놓고요. 그럼 베타에 대한 동경은 이놈에 대하여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서 이만큼이 베타가 되겠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yx라는 대칭을 활용하면 여기에 있는 이 알파라는 각도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알파라는 각도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거지. 됐니? 그럼 10 끄집어내봐. 알파하고 베타 빼면 뭔지 몰라. 하지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니까 90도가 된다고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시나요? 그래서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다. 하지만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항상 360도 곱하기 L을 붙여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입니다. 얘는 점수까지 써주시면 됐나요? 그래서 식을 끄집어낸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8-5 456 이렇게 갈게요. 456 됐습니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놈을 지금 자, 봅시다. 이거 그냥 완벽한 수상이 아니라 잘 따라봐. 자, 일단 내가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무조건 합과 곱은 쓰고 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합과 곱을 먼저 한번 써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는 거고요.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런 걸 본 순간 이게 수상이라고요.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항상 알고 있는 식이 있으니 그 식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고1 같은 경우 xy, xy, 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왔을 뿐인 거잖아. 곱셈 공식으로 그냥 푸는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나는 s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으니 곱셈 공식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s 더하기 c 제곱은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뭐 ESC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s 더하기 c가 0이 나오네. 따라오세요. 그럼 s 더하기 c가 0이니까 p는 0이다. 우리가 답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 있는 이놈 또한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달라. 수상이라고요. 그럼 승아야,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어떻게 세우죠? x 마이너스 오케이.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두근을 직접적으로 알 때, 두근을 직접적으로 알파하고 베타를 안다면 x-알파,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세워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다 수상이다 얘들아. 자, 근데 두 번째는 두근을 내가 직접적으로 몰라. 그러면 그때는 항상 합하고 곱은 구할 수 있게끔 준다고. 합하고 곱. 그래서 두근을 아는 게 아니라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안다면 그때는 2차 방정식을 이놈을 전개한 이런 형태로 세워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두근을 직접적으로 알면 이렇게 쓰면 돼. 예를 들어서 두근이 1하고 3이래. 그러면 x-1, x-3을 이렇게 쓰면 된다고.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두근을 직접적으로 잘 안 준다고.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무조건 얘가 나온다고 얘들아. 그러면 두근의 합을 예를 들어 3이라고 줬어. 두근의 곱을 2라고 줬네. 그러면 x제곱 두근의 합 갖다 써주시고 이렇게 합이 3이 되고 곱이 2가 되게끔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워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두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던지 아니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던지가 먼저라고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1번은 거의 안 나와. 그냥 2번이라 생각하고 풀고 하는 선생님은. 그럼 나는 이놈의 두근을 직접적으로 구하기보다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네. 그러면 두근의 곱은 1이라고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잘 봐. 나는 좀 전에 S하고 C, 즉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식만을 구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긴 탄젠트잖아. 탄젠트를 S하고 C로 바꿔야겠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얘는 그놈이 없으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통분하면 SC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SC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좀 전에 구한 S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한 거야. 즉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두분의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2차원 방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끝나요? 자, 넘어갑니다. 근데 얘들아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뭐 자세해봤자 어차피 직접 틀려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은 항상 는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는영 안 써가지고 몇 번 더 틀려보세요. 그러려고 사실 시험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8-5번, 6번 가면 되겠다. 자, 8-6번에 각변환, 선악 각변환 공식. 그리고 각변환 공식 필기한 거 한번 다시 보고 계시고 선생님 문제 쓸 동안 어떻게 적용했더라 한번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내신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다음 수강할 때 다시 까먹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실 게 아니라 개념을 더 탄탄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보다. 아시겠죠?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마 고1 내신을 한 다음에 고1 내신 하잖아. 다음 시기 연습 막 여러 가지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치? 그 다음에 수강 오지?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은 거기서 그대로 따라와. 그대로 따라와. 괜찮아. 개념 먼저 익히라고. 알겠지?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 각변환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변환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식이냐면 모든 각을 모든 각을 예각화할 수 있는 거야. 예각화. 그럼 예각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큰 각을 예각화하면 이제 그 예각에 대해서 삼각비표를 암기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다시 큰 각을 예각으로 바꿔버리면 삼각비 공식을 가지고 삼각비 공식 그래서 이거 안 외우면 얘들아 삼각비표 이거 안 외우면 사실 그냥 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모든 각을 큰 각을 예각화해서 삼각비표를 가지고 답을 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모든 각을 예각화를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90도가 몇 개 있는지 2분의 파이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먼저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90도가 몇 개 있는지 90도가 몇 개 있는지. 자, 그래서 90도가 홀 속에 있다면 바뀐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분의 1로 바뀐다. 근데 90도가 짝수에 있다면 저 n이 짝수란 얘기입니다. 얘는 n 90도가 짝수에 있다면 바뀌지 않는다.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이 세타를 얘를 지금 예각 취급하여 주어진 이러한 큰 각을 전부 다 이렇게 예각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얘는 예각이니까 얘는 전부 다 1사분면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선 모든 삼각함수가 양수겠다. 개념 따라오시나요? 얼싸안고 얼싸판고 오케이? 따라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모든 애가 양수인데 실제로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여기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인 뭐 200도다 라는 게 보이면 얘는 몇 사분면이야 얘들아? 굴려 90도, 180도, 200도. 따라오세요. 3사분면이라고. 그러면 3사분면에서 사인은 음수잖아.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이놈의 부호를 판단해서 여기에 뿔말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만약 음수라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고 얘가 만약 양수라면 여기에 플러스를 달아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 봐봐. 여기 있는 이놈의 사분면을 가지고
이놈의 부호를 체크하셔서 그 체크한 걸 여기다가 다시 갖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보면 내가 자 사인 120도라는 애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예각으로 바꾸고 싶다면 얘를 일단 90도가 몇 개 있는지로 먼저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는 90도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90도가 하나가 있으면 바뀌어 안 바뀌어? 홀수가 있으면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얘는 코사인 30도라고. 따라오니? 근데 여기는 얘가 보니까 이사분면이네. 그럼 사인은 이사분면에서 얼싸 양수네. 그러니까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를 갖다가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지금 이것들을 계속 이걸로 한번 연습할 텐데 지금 익혀라. 지금 언제나 일어나던가 안 할 거면 나가던가 다 못 끌고 갈 것 같다 얘들아. 알겠니? 아깝게 여기서 자지 마라. 집에서 좀 침대에서 자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렇게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거를 왜 줬냐면 각변화 공식 쓰라고 준 거야.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는지를 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2분의 파이가 몇 개인지에 따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암기해서 먼저 한번 쓸게. 그러면 얘는 물어본다. 지우야 이건 바뀌어 안 바뀌어?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파이니까 짝수가 있단 말이야. 안 바뀌어. 그래서 얘는 그냥 탄젠트이라고 먼저 써. 자 그 다음 지우야 바뀌어 안 바뀌어? 지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왜 2분의 파이가 한 개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어. 일단 써. 됐니? 그 다음 서연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2분의 파이가 2개 있어야지 파이니까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탄젠트에 있어. 따라오지? 그 다음 태정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분의 파이가 2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사인 에이스라고 얘들아. 됐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는 이제 모두가 다 예각이니까 이놈의 부호를 생각해서 여기다 아래다 써주자고요. 그럼 정준아 이거 몇 사분면? A는 무조건 예각 취급이야 얘들아. 몇 사분면? 파이 더하기 A. 파이가 몇 도야? 패스. 승아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럼 탄젠트는 양수. 양수. 얼싸 탄 코니까 양수인 것만 외웠을 때. 됐니? 3, 4분면에서 얘가 양수란 말이야. 그니까 얘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를 갖다 쓰는 거라고 얘들아. 따라오십니까? 자 그 다음 유리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파이가 180도요. 파이가 180도요. 그러면 90도에다가 A를 더하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 지금 전혀 못 따라오고 있다. 전혀. 90도 2분의 파이에다가 A만큼 더하니까 여기 있다고. 여기 동경이 2사분면이라고. 2사분면 사인은 양수 무슨? 얼싸 양수. 그니까 플러스 갖다 쓰는 거라고. 됐니? 자 선우야 몇 사분면? 파이 마이너스 A 2사분면. 그럼 코사인이 양수 음수? 음수 그치?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니까. 그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갖다 쓰는 거라고. 됐어? 재영아 몇 사분면? 파이가 몇 도? 180도에서 A만큼 빼면 몇 도야? 세요? 몇 사분면입니까? 1, 2, 4분면 1, 2, 4분면? 이 A는 예각이라니까? 아 얘가 2사분면 그러면 탄젠트는 2사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풀어놓고 이제 얘네를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럼 정리해보면 탄젠트 A하고 코사인 A를 곱하면 사인 A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입니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 탄젠트 A분의 코사인 A 일단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러면 탄젠트도 사인으로 바꿔. 코사인분의 사인분의 1분의 코사인. 정리하면
사인분의 C제곱 이렇게 나오네. 사인분의 C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는 코사인 나왔고요. 여기는 사인 나왔나?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답을 내보시면, 자, 마지막 답까지 한번 집중 정리하니까 S 더하기 S분의 C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통분을 해보면 S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다? 1이다. 그러면 답이 사인 A분의 1이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공식은 깔고 가자라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공식을 할 건데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지금 막 열심히 찾아볼 거야. 근데 그 전에 각이 굉장히 클 때는 360도만큼 계속 빼므로써 우리가 각을 확인했던 것 같아. 기억나 여기까지? 그럼 얘는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씩 먼저 빼서 각을 보기 쉽게 낮추자. 이해돼요? 그럼 얘는 4 더하기 6분의 1이거든. 4 더하기 6분의 1, 6분의 25는 맞니? 그러면 4파이를 날려서 얘는 그냥 사인 6분의 파이라고 쓰는 거야. 쫄지 말고. 따라와. 자, 그 다음 얘는 5 더하기 3분의 2파인가? 5 더하기 3분의 2파이? 3분의 17파이는 맞아? 그러면 4파이를 날려. 그러면 얘는 3분의 5파이가 남는다고요. 이렇게. 이건 뭐 알아서 하는 거야 얘들아. 2파이씩 계속 뺀다는 얘기야. 됐니? 자, 이거는 2파이를 빼버리니까 4분의 3파이가 남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놓고 봤더니 여기는 얘가 30도 이미 예각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구한다고? 삼각비 표 구한다고. 그럼 사인 30도를 외우고 있어야지.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건 얘들아.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얘는 각이 크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또 몇 개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파이로 나누든 2분의 파이로 나누든 편한 쪽으로 나눌 거야. 편한 쪽으로. 선생님은 얘는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는지는 좀 두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일단 얘를 2파이 파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 따라오세요. 그 다음 얘는 탄젠트 2분의 파이 좀 두렵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짝수게 있죠. 짝수게 2분의 파이가 짝수게 있죠.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좋아요. 안 바뀐다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 쓰시라고요. 선생님 여기 양수 음수면 여기 음수화 되는 거 아니에요? 음수면? 아니야. 공식 봐. 얼마 상관없이 무조건 세타 온다고. 따라와. 자, 그 다음 4분면 체크해. 2파이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다시 꺾였지? 4, 4분면이야. 4, 4분면. 그러면 코사인 3, 4분면에서 양수니까 플러스 써줘야 돼. 자, 그 다음 얘는 안 바뀌는 짝수게 있으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써. 그 다음 파이만큼 갔다가 양쪽으로 양수로 갔다가 다시 3분의 파이만큼 음수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2, 4분면이라고. 탄젠트 2, 4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각으로 바꿔놓고 봤더니 얘가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고요. 얘가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삼각비표로 구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선생님은 이걸 못 푸는 학생은 일단 무조건 암기가 부족한 학생이에요. 그 노력 차이야, 얘가 노력. 얼마나 신경 써서 하냐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보다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8-6번 가도록 할게요. 8-6번. 자, 얘들아 일단 이 1번을 못 풀어서 질문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삼각함수가 아니야. 애초에 이 문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잘 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는 얘가 예각이라고 읽어. 알겠니? 그러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예각이 나오면 미안하지만 걔는 삼각함수가 아니라 삼각비야. 예각은 삼각비야. 그 각도가 90도보다 커짐에 따라 삼각함수를 따로 정의했을 뿐이라고. 이걸 못 풀었다? 중딩 때 삼각비를 못 푼 거야 그냥. 예각은 무조건 삼각비예요 여러분들. 이건 중딩 거라고 정확히 공부해.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삼각비로 접근하면 된다고. 그러면 사인 50도가 A란 얘기는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50도가 여기 있다면 빗변분에 마주보는 애가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의 삼각형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사인 40도야. 여기가 마침 40도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인 40도는 이것분에 이거를 해야겠지? 얘를 피타로 구하면 루트 1-a제곱. 그러므로 사인 40도는 루트 1-a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1분의 0이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각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삼각비가 편하다고. 삼각함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놈들 보니까 먼저 생각날 건 특수각이 아니다. 특수각이 아니다. 그럼 특수각이 아니면 식의 변형을 어느 정도 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삼각대 표로 구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 천천히 바꿔갈 거냐면 내가 일단 각각의 각을 전부 다 예각으로 바꿔서 보는 게 좋은 거야. 예각으로. 왜? 그래야지 삼각대 표를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예각으로 바꾸는 그놈이 바로 각 변환 공식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90도가 한 개 있고 뒤에 70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여기는 얘는 탄젠트 90도가 한 개 있고 뒤에 10도가 있다고 생각할 거고 곱하기 탄젠트 90도가 두 개 있고 10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동준아 바뀌어 안 바뀌어? 오케이 홀수기니까 바뀌어. 그럼 코스는 뭐로 바뀌어? 사인. 오케이 사인으로 바뀌어. 사인 70도로 바꿔. 됐니? 얘나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뭐로 바뀌지? 오케이 탄젠트 역수 10도분의 1로 바뀌어. 오케이 원진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뭐로 나오지? 탄젠트 10도로 나온다는 거지. 됐니?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부호 체크하자고요. 부호. 자 얘는 여기 봐 160도 2사분면에서 얼싸 사인만 양수. 얘는 음수네. 그니까 마이너스 붙여줘. 자 그 다음 몇 사분면? 2사분면 100도. 얘는 탄젠트 음수네. 얼싸 탄코니까 사인만 양수거든. 이거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럼 탄젠트 양수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예각으로 바꿔놓고 봤더니 얘랑 얘가 똑같은 얘기고요. 이렇게 예각으로 바꿔놓고 봤더니 얘가 지워진다는 얘기죠. 답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꼼꼼하게 푸세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 자, 3번, 4번 여기 유형, 치환 적어놔. 유형, 치환. 치환은 여러분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입시의 꽃이죠, 꽃. 자, 치환하는 유형이야. 잘 봐. 여기는 가고 여기는 각이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어. 예각으로 바꾸고 싶어도 이미 약간 좀 헷갈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는 이놈을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이 각을 x 마이너스 90도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래놓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90도라는 게 홀수에 있는 거야.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야겠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90도. 얘는 90도가 홀수가 있으니까 바뀌어야겠지. 사인 제곱 x로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는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자 이거 집중해봐. 이때 부호 생각하는 순간 약간 시간 더 많이 든다. 얘는 코사인 x 마이너스 90도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90도거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나오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면 이렇게 나오겠지. 플러스면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제곱이니까 어쨌든 플러스지. 맞아? 즉 제곱에 대해서는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이거? 제곱은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주어진 얘는 그냥 90도가 홀수니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인 제곱 x로. 따라와.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답은 1.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은 1. 됐니? 각이 똑같다는 얘기다. 자, 그 아래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치환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주어진 얘를 x라고 한번 치환하면 여기에는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럼 정리하시면 탄젠트 x 곱하기 자, 이거 갑니다. 2분의 파이가 홀수에 있어. 그러면 바뀌어. 탄젠트 x분의 1로 바뀌어. 그 다음 여기는 이놈의 3면은 여기는 이 x는 항상 예각 취급하는 거라고 얘들아. 예각 취급하여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니까 4사분면이네. 그러면 탄젠트는 음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신다는 답은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더 이상 답변한 공식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수로 틀려야지 몰라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야. 알겠니?